안녕하세요. 오디오 웹툰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오늘 컨텐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최근에 겪은 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분들과 상담을 진행을 하죠. 그러다가 최근에 좋으면 좋은 거고 나쁘면 나쁜 거고 확실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뭐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하느냐. 근데 이제 제가 거기에다가 대응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무조건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제 방식대로 설명을 해봤자 그분은 더 짜증을 내고 그분은 더 답답해 하실 거기 때문에 무조건 제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서 불편함을 겪으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는 가장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게 느끼시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짜증과 화까지 치밀게 만드는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명쾌하면서도 시원시원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기왕 저 사람 말은 복잡하고 저 사람 어렵게 설명하고 그렇다라고 욕을 먹을 바에는 오히려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방식으로 최근에 제가 사용해봤던 하이엔드 제품들에 대해서 이 제품들의 성향은 이러이러한 성향이다, 그 성향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설명, 심지어는 매칭법에 대한 설명을 제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가장 자신 있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설명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받아들이시려는 분들, 경험이 조금 있으시는 분들, 이 설명을 이해를 해보려고 좀 노력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치가 높은, 굉장히 소중한 자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생소한 공간보다는 제가 자주 애용하는 공간에서 테스트를 해야 가장 정확하게 제가 감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가 애용하는 제품 위주로 이렇게 평가표라든지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만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스피커부터 설명을 할 텐데요. 스피커의 메인 기준치는 포칼 소프라 2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포칼 소프라 2가 아무래도 국내에서 하이엔드급 스피커 중에서는 사용자가 아무래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또 이제 접근하기도 비교적 하이엔드 제품 치고는 좀 쉬운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포칼 소프라 2를 10점 만점 기준으로 포칼 소프라 2를 먼저 평가한 다음에 다른 스피커를 그 포칼 소프라 2를 기준으로 해서 좋으면 플러스가 되고 나쁘면 마이너스가 되고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한 7점 정도면은 우수한 편에 속한다, 나쁘지 않다. 뭐 한 6점대까지 내려가면은 이 특성에 대해서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8점대면은 아주 꽤 우수하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9점 정도가 되면은 최고 수준이다, 동급 내에서 최고 수준이다, 10점이면은 완벽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소프라 2를 기준으로 채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소프라 2보다 훨씬 더 비싼 스피커가 돼버리면은 10점이 아예 넘어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마다 구동 난이도라는 평가표를 또 따로 기재를 했습니다. 앰프를 어떻게 매칭을 하느냐에 따라서 각 특성들이 플러스 1 정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구동 난이도 대비 구동력이 떨어지는 앰프를 매칭하면 내가 원하는 특성들이 오히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포칼 소프라 2 성향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성향표는 스피커의 실판매 가격 정도 수준의 앰프를 매칭했을 때를 가정한 표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훨씬 더 비싼 앰프를 매칭하면은 성향표가 더 좋게 나올 수도 있겠죠. 소프라 2 일단 중고음의 밝기 선명도는 8.5점입니다. 포칼 소프라 시리즈가 중고음의 선명도가 나쁠 일은 없겠죠. 중고음의 이탈력은 8점입니다. 저음의 양감은 8.5점입니다. 저음의 무게감도 8.5점입니다. 저음의 이탈력은 6.5점입니다. 6.5점. 저음의 이탈력이 썩 좋지가 못해요. 종합적인 풍부함은 8.5점입니다. 구동 난이도는 8.5점입니다. 구동이 꽤 어렵다는 의미죠. 소프라 2만의 강점 및 특징이라면은 강력함과 풍부함과 진함을 두루두루 갖춘 올라운드 스피커다 해서 그러한 특성 면에서 9.5점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은 소프라 3 같은 형제이면서도 훨씬 더 대형기죠.
중고음의 밝기와 선명도가 7.5점입니다. 오히려 더 후퇴를 했어요. 중고음의 이탈력도 7점입니다. 나쁜 수치는 아니지만은 그다지 우수한 수치도 아닌 것이죠. 저음의 양감이 무려 10점입니다. 10점. 저음의 무게감도 10점입니다. 10점. 그러니까 저음의 양감이나 저음의 무게감은 동급 내에서 최고 수준이에요. 저음의 이탈감이 오히려 이제 6점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풍부함은 9.5점. 아까 소프라2가 종합적인 풍부함이 8.5점이었는데 9.5점으로 더 향상이 됩니다. 구동 난이도는 9점입니다. 구동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스피커가 구동이 쉬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제품만의 강점 및 특징은 가격에 비해 엄청나게 무겁고 크고 중후하고 깊은 음을 내준다 라는 특성으로 9.5점을 부여했습니다. 저도 소프라3 사용자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상담도 많이 해봤습니다. 의외로 답답하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소리가 의외로 잘 안 튀어나온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소프라3가 원래 그런 스피커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소프라3를 쓰시는 분들 중에 일단은 가격에 비해서 너무 풍채가 좋으니까 웬만하면 이 스피커를 고집하고 싶다, 이 스피커를 웬만하면 그냥 쓰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 차례에 거쳐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중고음이 생생하게 이렇게 쫙 펼쳐져 나오거나 튀어져 나오지는 않지만은 오히려 저음의 양감, 저음의 무게감, 종합적인 풍부함과 깊이감, 이게 마음에 들어서 그냥 포칼 소프라3를 만족하면서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 그분이 만족한 것은 중고음의 밝기나 선명도, 중고음의 이탈력 때문에 만족을 한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저음의 양감이나 저음의 무게감이나 중후하고 기품이 있고 풍부하고 중후한 그런 사운드 때문에 만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음의 양감, 저음의 무게감, 종합적인 풍부함, 여기에 점수를 굉장히 10점 만점 수준으로 부여를 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같은 브랜드의 훨씬 더 고가 기종이면서 고급 기종인 스칼라 유토피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스칼라 유토피아는 앰프를 약하게 매칭했을 때와 앰프를 훌륭하게 좋게 매칭을 했을 때 두 가지 사항으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중고음의 밝기와 선명도는 9점, 중고음의 이탈력은 9점, 저음 양감은 8점, 저음의 무게감은 7.5점, 저음 이탈력은 7.5점, 종합적인 풍부함은 8점, 구동 난이도는 7.5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중고음의 밝기, 선명도, 이탈력은 소프라3보다 더 확연히 더 나은데 오히려 저음의 무게감이나 저음의 이탈력이나 저음의 풍부함은 다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앰프가 약할 때에는 스칼라 유토피아는 기본적으로 소프라 시리즈보다 중고음 특성은 좋아요. 잘 나와요. 근데 저음이 안 나와버려요. 그렇다면은 스칼라 유토피아의 앰프를 아주 훌륭하게 충분하다라고 할 만큼 매칭을 하면 어느 정도의 매력적인 사운드가 나오는가. 중고음의 밝기 선명도가 드디어 이제 10점이 넘습니다. 11점이라고 저는 부여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완벽한 사운드가 10점인데 10점을 넘어섰으니까 초완벽한 사운드냐, 그런 의미로 확대 해석을 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소프라2 대비 이런 정도의 향상이 있다, 체감적인 상대적인 느낌의 차이가 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고음의 이탈력은 9.5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점 만점에 가까운 점수기 때문에 더 이상 부족하다라고 평가할 필요가 없는, 아쉬움이 전혀 없는 그런 정도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음의 양감이 10.5점입니다. 저음의 양감도 10점이 넘어갔습니다. 아까는 뭐 한 7.5점이었죠. 그러니까 앰프가 약해버리면 아예 저음이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구동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제대로만 매칭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10점이 넘어가는 저음이 나와준다. 저음의 무게감은 9.5점입니다. 저음의 이탈감은 8.5점입니다. 종합적인 풍부함은 10점 만점으로 했습니다. 거의 완벽하다는 이야기죠. 완벽하다는 이야기죠. 구동 난이도는 9.5점을 부여했습니다. 이 제품만의 강점 및 특징은 동급 최고 수준의 중고음 해상력과 입체감과 하모니컬이다 해서 소프라 시리즈는 각자의 특성, 각자의 강점에서도 9.5점을 부여했습니다만은 스칼라 유토피아는 10점 만점으로 채점을 했습니다. 물론 소프라2 대비 점수이긴 합니다만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거의 꿀리는 점이 없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취향에 따라서는 나는 포칼은 별로던데
내가 어디에서 스칼렛토피아 들어봤는데 그냥 중고음만 깽깽거리던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제대로 세팅이 안 된 상태에서 들으신 거죠. 스피커 가격이 몇 천만 원짜리 아닙니까? 몇 천만 원짜리 제품에 걸맞는 매칭과 세팅을 해서 감상을 했을 때에는 이 정도의 평가표가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전 세계 최대 규모이면서 그리고 전 세계 최고 매출을 기록하는 이런 하이엔드 브랜드의 최고가 제품 치고 품질이 떨어지거나 음질이 나쁜 제품은 없어요. 다만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안 좋을 수도 있는 것이죠. 다음 브랜드는 모니터 오디오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모니터 오디오의 먼저 대표 기종인 PL300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PL300 소프라2 옆에 있죠. 중고음의 밝기와 선명도가 10.5점입니다. 네, 가격에 비해서 확실히 높은 점수죠. 중고음의 이탈력이 10점입니다. 저음의 양감 8점, 저음의 무게감 8점, 저음의 이탈감 8.5점, 종합적인 풍부함 8점, 구동 난이도 7.5점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만의 강점 및 특징은 어마어마한 입체감과 스테이징, 최고의 선명도와 하모니컬이라는 특성으로 10점을 부여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점이 생기실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은 소프라2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소프라2보다 더 좋다라는 것이냐 나쁘다라는 것이냐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소프라2와 한번 비교를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고음의 선명도나 이탈력에서 의외로 점수 차이가 많이 나버립니다. 소프라2도 중고음의 밝기나 선명도가 나쁜 제품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모니터 오디오 신형 플래티넘은 그거보다 월등히 더 선명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개인에 따라서는 모니터 오디오의 너무나 극적으로 투명한 사운드, 이 사운드가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모니터 오디오 PL300에 대한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앰프를 동일하게 사용했을 때 소프라2는 중고음 특성에서 약점이 나타나는 거고 모니터 오디오 플래티넘 시리즈는 소리의 바디감이라든지 깊이감이라든지 양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단점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은 중고음이 가장 선명하게 재생되는, 중고음이 가장 짜릿하게 재생되는 브랜드가 대표적으로 포칼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유토피아 시리즈를 제외하면은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모니터 오디오가 더 하이엔드적이고 더 극단적으로 투명도가 있고 해석력이 더 좋은 사운드를 재생해버리는 거예요. 각 제품마다 가장 큰 약점이라고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소프라2가 저음 이탈력이 6.5점으로 채점을 했습니다.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소프라2가 저음이 잘 안 튕겨져서 나와요. 대체적으로 소프라2뿐만 아니라 소프라3까지 대체적으로 국내에서 실제 사용자분들이 사용하는 앰프를 매칭해서 사용을 하셨을 때 실제 사용자분들이 저음의 답답함을 느끼시더라 이거예요. 다만 앰프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거를 한 8점까지는 만들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제가 좋은 매칭이라고 추천을 하는 대표적인 앰프 구성 프라이메어 프리파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프라이메어 프리파워를 매칭하면은 8.5점에서 한 9점까지 향상이 돼요. 확 향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니터 오디오는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 뭘까요? 저 정도로 대형급 스피커 8인치 더블 우퍼를 탑재를 하고 있는데 저음의 양감이 8점? 종합적인 풍부함이 8점? 8점이라는 수치가 나쁜 수치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모니터 오디오의 플래그십급 기종이면서 대형급 스피커인데 그래도 한 8.5점에서 9점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의 아쉬움이 있을 수 있는 수치인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앰프를 중립적이면서도 중저음이 부드럽게 나와주는 그런 앰프를 매칭을 하면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려왔습니다. 자, 설명하는 김에 모니터 오디오의 PL200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모니터 오디오의 신형 플래티넘 시리즈가 출시가 되었을 때 과거 구형과는 다르게 PL200의 존재감이 상당히 중요하다. PL200이 우리나라 가정에서는 오히려 상당히 매력적이면서 경쟁력 있는 아주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제품이 될 수도 있다. 왜냐면 저는 그런 식으로 추천을 많이 하거든요. 너무 큰 스피커에 욕심 내지 마세요.
너무 큰 스피커는 우리나라에서 감당이 안 됩니다. 그 중저음이 감당이 안 돼요. 중저음이 퍼대대하게 울림통에서 넓은 울림통에서 울리는 순간 중고음의 투명도나 중고음의 엣지감이나 중고음의 그런 짜릿함은 감쇄가 된단 말이에요. 소리가 섞여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통제하기도 힘들어지고 중저음의 양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통제하기가 어려워지고 그걸 다루기가 어려워지고 구동하기가 어려워지고 앰프가 더 좋아져야 돼요. 매칭이 더 까다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가정에서 8인치 더블의 대형급 스피커를 쓸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그다지 별로 없어요. 많지가 않아요. 33평 아파트에서 8인치 더블 대형급 스피커 감당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PL200 같은 스피커를 추천을 하는 겁니다. 가격도 더 좋고 그렇기 때문에 PL200의 중고음의 밝기와 선명도가 얘도 10.5점으로 저는 부여를 했습니다. 중고음의 이탈력은 9.5점입니다. 저음의 양감은 7.5점, 저음의 단단함은 9.5점, 저음의 이탈감은 8.5점에서 10점입니다. 종합적인 풍부함은 7점까지 떨어집니다. 구동 난이도는 7.5점입니다. 이 제품만의 강점 및 특징은 미친 듯한 오디오적 쾌감, 포커싱, 정교함, 단단함, 돌격, 그러한 특성에 있어서는 동급 최고, 대체할 수 있는 스피커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보시면 같은 형제 제품 중에 PL300보다 더 좋은 특성도 있어요. 보시면은 다른 제품들은 저음의 무게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L200은 저음의 무게감으로 쓰는 스피커가 아니에요. PL200은 저음의 짜릿함, 저음의 돌진, 저음의 어퍼컷, 저음의 스트레이트, 저음의 단단함으로 쓰는 스피커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저음이 그렇게 딱딱한 느낌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어제도 이 제품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근데 뭐 저음이 풍부한 느낌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음의 풍부한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스피커를 사지 마세요. 근데 반대로 짜릿함, 강력함, 소리의 이미징, 투명도, 눈부심, 단단함, 쾌감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동급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동급 최고, 대체할 수 있는 스피커가 없어요. 어제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여전히 그 생각은 변치 않습니다. 저음의 단단함이라고 따로 표기를 했습니다. 워낙 이 제품은 저음의 중량감하고는 제품의 퀄리티나 제품의 가격에 비해서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음의 중량감이 확 빠지는 건 아니에요. 저음의 중량감이나 저음의 단단함이나 얼추 일맥상통하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제품은 저음의 단단함이라고 해석을 했을 때 무려 9.5점을 부여를 합니다. 저음의 단단함에 있어서는 최고예요. 저음의 양감은 오히려 별로죠. 저음의 양감은 7.5점. 아주 별로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은 저음의 양감이 제품의 그레이드에 비해서 특출난 정도는 아니다. 나쁘지 않은 정도, 준수한 정도는 됩니다. 근데 아주 훌륭한 정도는 아니다 라고 해석하고요. 종합적인 풍부함이 7점, 그냥 보통이에요. 굉장히 칭찬하는 거에 비해서, 이 스피커를 굉장히 추천하는 거에 비해서는 종합적인 풍부함은 그냥 보통 수준인 거예요. 구동 난이도가 7.5점이기 때문에 구동도 쉬워요. 제가 어제 심오디오 340IX를 매칭을 해가지고 PL200을 정말 짜릿하게 쾌감이 있고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리는 사운드를 정말 뭐 한 10시까지 들었습니다. 퇴근도 안 하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가 팍팍 풀리더라고요. 이런 정도로 같은 브랜드의 상위 기종, 하위 기종이라고 하더라도 특성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매력 포인트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호불호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유독 추천하는 제품, 제가 개인적으로 유독 좋아하는 제품 몇 가지를 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글스톤 웍스의 안드라 3 SE입니다. 이 스피커의 가격은 얼추 스칼라 유토피아하고 비슷합니다. 스칼라 유토피아와 함께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가격적인 경쟁력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성능 면에서도 가장 경쟁력이 높은 스피커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중고음의 밝기와 선명도가 8.5점에서 9점까지 부여를 했습니다. 중고음의 이탈력은 8.5점으로 부여를 했습니다. 저음의 양감은 9점입니다. 저음의 무게감이 13점입니다. 저음의 이탈감은 6.5점에서 8.5점으로 부여를 했습니다. 종합적인 풍부함은 한 12점 이상은 무조건 될 것 같다. 구동 난이도는 10점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만의 강점 및 특징은 동급 최고의 진하고 고급스러운 중음의 표현력, 그리고 깊이 있는 저음, 10점 만점으로 부여를 했습니다. 매력이 상당히 차별되고 남다른 스피커죠. 중고음의 밝기 선명도가 8.5점에서 9점이에요. 그러니까 소리의 투명도라든지 소리의 선명도라든지 입체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금속 트위터를 사용하고 있는 포칼 스칼라 유토피아나 모니터 오디오 플래티넘 시리즈보다 더 선명하게 들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8.5점에서 9점이면은 음악적인 느낌에 있어서는 가장 이상적인 수준이다. 8.5점에서 9점만 돼도 절대로 답답하진 않아요. 절대로 선명도가 부족하진 않습니다. 얘가 에소타 트위터 들어간 거잖아요. 중고음의 이탈력이 8.5점인데 마치 눈부시도록 이렇게 펼쳐지는 느낌까지는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답답한 정도는 아니다 라는 거고요. 저음의 양감이 10점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 9점인 이유가 뭐냐, 이 안드라 3 SE라는 스피커가요 12인치 우퍼 유닛을 아이소베릭 방식으로 우퍼 유닛 한 개를 안에다가 숨겨놓고 같이 움직이게끔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 이유는 저음의 양감은 너무 과대하게 퍼대대하게 재생하지 않되 더 깊이 있고 더 단단하고 더 묵직한 사운드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음의 무게감, 저음의 중량감이 무려 13입니다. 저음의 무게감이나 저음의 깊이감이나 저음의 중량감에 있어서는 아주 끝내주는 수준인 거죠. 근데 저음의 이탈감은 6.5점이에요. 앰프가 약할 때는 6.5점, 앰프가 좋아도 8.5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음의 이탈감이 아주 끝내주게 스피드감 있게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묵직하면서도 찐득찐득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스피드가 아주 극대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답답하지는 않은 정도. 그러니까 앰프가 상당히 좋아야 됩니다. 종합적인 풍부함은 제가 아까 13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체감상으로는 이 느낌이 저음의 중량감과 함께 저음의 깊이감이 동급 최고죠. 동급 최고 수준이죠. 구동 난이도가 10점이에요. 10점. 10점이 좋은 점수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만큼 구동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예컨대 지금 모니터 오디오 PL300은 7.5점밖에 안 됩니다. 구동이 아주 쉬워요. 구동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칼라 유토피아를 9.5점으로 했는데 스칼라 유토피아보다는 분명히 더 어렵긴 어렵습니다. 소프라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8.5점, 9점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프라 2가 구동 난이도가 8.5점인데 이것도 어려운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글스톤웍스 같은 경우에는 구동 난이도가 10점,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스피커예요. 그러니까 좋은 스피커 치고 하이엔드급으로 좋은 스피커 치고 구동 쉽다는 스피커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이글스톤웍스 안드라 3 같은 진하고 깊이감 있는 그런 사운드와 완전히 반대되는 성향은 또 뭐가 있느냐, 트라이앵글의 마젤란 첼로 40주년 스피커입니다. 마젤란 시리즈 신형이에요. 국내에서 사용해 보신 분이 몇 분 안 계십니다. 근데 이 스피커가 워낙 또 판이하게 다른 매력의 사운드를 내주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봅니다. 중고음의 밝기와 선명도가 12입니다. 12. 중고음의 이탈력이 무려 11입니다. 저음의 양감은 7.5, 저음의 무게감은 7, 저음의 이탈감은 9, 종합적인 풍부함은 7.5, 구동 난이도 7. 이 제품만의 강점 및 특징은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는 환상적인 중고음의 투명도와 입자감과 입체감, 10점입니다. 지금 저음의 양감과 저음의 무거감과 종합적인 풍부함이 7점 아니면 7.5점이에요. 이걸로는 도저히 저음이 가볍고 저음이 약해서 못 들을 것인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7점 이상이면 나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저음이 어마어마하게 풍부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음이 부족한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저음의 이탈감은 무려 9점이에요. 저음이 빠르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절대로 저음이 답답해져서 저음이 벙벙거려서 단점이 될 가능성은 제로예요. 제로. 거의 제로예요. 그러니까 저음에 의한 단점은 발생되지 않아요. 저음이 벙벙거리거나 저음이 답답해져서 발생되는 단점은 아예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양감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양감이 부족해서
도저히 이건 단점이라고 해야 되느냐? 또 그 정도는 또 아닌 거예요. 저음이 어마어마한 정도는 아니지만은 저음이 과도하게 부족한 정도는 또 아니다. 이걸 실제 가정에서 놓고 사용하면 그냥 적절하게 맞는 거예요. 이 정도가. 밝기, 중고음의 밝기와 선명도가 무려 12, 중고음의 이탈력이 11입니다. 제가 아직까지 이 정도 가격대에서 사용해본 스피커 중에서요, 중고음의 밝기, 선명도, 투명도, 하모니컬, 입체감, 미려함, 이런 것들이 역대 최고 수준이었어요. 리본 트위터, AMT 리본 트위터를 탑재한 스피커들 중에서는 트라이앵글 마젤란보다 이런 소리의 미려함이나 정교함이 더 좋은 스피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니터 오디오 신형 플래티넘이 되겠죠. 근데 리본 트위터로 그 정도까지 소리의 밝기를 이끌어내면은 여전히 그래도 금속성의 느낌이 약간 나요. 근데 트라이앵글 마젤란 첼로는 그 정도로 소리의 밝기와 투명도가 압도적으로 좋으면서도 유연해요. 사운드가. 금속의 그런 특유의 까실까실함이나 딱딱함이나 차가움이나 그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도 마치 바람이 이렇게 흐르듯이 하면서 이렇게 꽃씨가 이렇게 날리듯이 그런 느낌의 하모니컬, 어마어마하게 풍부한 하모니컬을 내줘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입체감이라는 항목을 따로 넣는다라면은 오늘 비교 대상 중에 그 입체감은 또 최고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단점이라면은 다른 경쟁 기종들에 비해서는 소리 특성이 약간 가벼운 느낌이 있는 거죠. 거기에서 호불호가 팍팍 갈리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중고음이 더 투명하게만, 중고음이 더 선명하게만 나와주면은 거기에서 만족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 스피커가 돈값 이상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반대로 어떤 분들은 저음이 많이 나와줘야, 저음이 웅장하고 깊이 있고 묵직하게 나와줘야 이거 좋은 스피커 아니냐. 스피커가 일단 부피가 이거 넓어가지고 뽕 하면서 뽕 하면서 저음이 나와줘야, 이야 이거 이대로 나와야 제대로지. 저음이 이렇게 나와야 제대로지. 이게 좋은 스피커지. 이게 그 고급 스피커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 트라이앵글 마젤란 40주년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 중고음의 하모니컬, 풍부한 뉘앙스의 표현력과 함께 유연하게 표현해주는 느낌, 중고음의 실키한 느낌, 그런 느낌에 있어서는 정점을 찍은 스피커다 라고 할 수 있는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스피커들 비교해가면서 한 번씩 들어보시면 굉장히 색다른 경험,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스피커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리티 오디오입니다. 베리티 오디오. 그나마 가격대 접근성이 좀 용이한 제품 중에서는 라큼이라는 스피커가 있습니다. 이 스피커는 좀 부드럽고 감미로우면서 저음이 좀 풍요하게 나와주는 그런 스타일의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 클래식이나 재즈 많이 들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아주 탁월하게 추천을 하는, 아주 우선적으로 추천하는 굉장히 색다른 매력의 사운드를 내줄 수 있는 스피커입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고 좋아하는 스피커이긴 합니다만은 일반적인 평가 방식으로는 그렇게 점수가 높게 나오지는 않아요. 일단 중고음의 밝기와 선명도가 8점, 중고음의 이탈력이 8점, 저음의 양감은 충분하죠. 저음의 양감이 9.5점, 저음의 무게감은 8.5점, 저음의 이탈감은 7.5점, 종합적인 풍부함은 무려 12점, 구동 난이도는 7.5점. 이 제품만의 강점 및 특징은 부드럽고 매끈한 음을 가장 풍성하고 진하게 재생해준다. 10점 만점으로 10점으로 채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뭐 하이엔드급 스피커라고는 하지만은 뭐 트위터 재질 자체도 실크돔 트위터고, 그러다 보니까 중고음의 밝기나 투명도 이런 느낌이 다른 경쟁 스피커들을 압도하지는 않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스피커의 음이 답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이 스피커를 좋아하실 만한 분들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어차피 리본 트위터, AMT 리본 트위터에서 나오는, 혹은 베를린 트위터에서 나오는 쨍하면서도 엣지감이 있으면서도 짜릿한 음을 좋아하실 만한 분들이 이 스피커를 선택할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저도 추천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데 연배가 좀 있으시면서 클래식이나 재즈를 주로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소리에 무슨 뭐 핀 포커싱이라든지
무슨 뭐 정교함이라든지 짜릿함이라든지 그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별로 이 스피커를 추천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클래식이나 재즈를 주로 들으시면서 클래식이나 재즈 비중이 좀 높으시면서 그윽하고 자연스럽게 음악을 틀어놓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아주 잘 맞을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종합적인 풍부함이 12점이나 됩니다. 얘가 후면에 보면 우퍼 유닛이 무려 3개나 있거든요. 앞쪽에도 미드 우퍼가 하나 있죠. 뒤쪽에는 우퍼가 3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소리의 풍부함은 정말 훌륭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공간을 이렇게 메워주는 뭐 중후함, 그리고 음악적인 그 정보의 풍부함, 그런 느낌을 고중역대에서부터 저음까지 이렇게 푸근하면서도 미끈하게 공간을 메워주는 그런 느낌이 대단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구동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저렴한 앰프 매칭을 해도 그럭저럭 그럴싸하게 이런 음악적인 정취를 만들어주는 그런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톤의 사운드, 좀 부드럽고 감미롭고 풍부한 사운드, 그러면서 클래식이나 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거의 첫 번째로 추천하는 스피커. 그러면서도 가격은 뭐 물론 1000만 원 넘기는 합니다만은 다른 하이엔드급 스피커에 비해서는 좀 매력 포인트에 비해서는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볼 수 있는 의외의 경쟁 기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리티 오디오의 라크미였습니다. 그리고 베리티 오디오의 오델로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베리티 오디오의 파르지8의 뒤를 잇는다고 볼 수 있는, 사실상 파르지8보다는 하위 기종이지만은 파르지8과 디자인이나 유닛 배열이 거의 똑같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고음의 밝기 선명도가 8.5점, 중고음의 이탈력이 8.5점, 저음 양감은 8점, 저음 무게감 8점, 저음 이탈감 8점, 종합적인 풍부함 8점, 구동 난이도 8점. 이 제품만의 강점 및 특징, 자연스러움, 내추럴함과 함께 이미지와 공간감을 두루두루 잘 표현을 해준다. 이러한 특성으로 점수를 9.5점으로 부여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의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사심 없이 어떠한 특정 제품을 굳이 부각을 시키려고 만든 의도가 아니라는 게 여기에서 증명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베리티 오디오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극찬을 했던 사람인데, 이 평가표만으로 봤을 때는 오델로의 점수표가 좀 밋밋하죠. 평범하죠. 이 오델로라는 스피커의 매력이라는 부분을요, 이러한 오디오적인 특성들을 나눠 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는 그렇게 두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구형 같은 경우에는 구동하기가 대단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음의 밀도를 만들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과거의 구형이었던 뭐 레오노르라든지 파르지8이라든지 아마디스라든지 이런 스피커들 같은 경우에는 중고음은 튀어나오면서 저음의 양감과 묵직함을 만들어내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앰프가 약하면은 그냥 허리춤 사운드하고 중저음의 중량감은 싹 사라져버리고 그냥 중고음만 빽빽거리는 사운드를 내는 그런 스피커였거든요. 그리고 고중저역대의 밸런스 형성을 만들기가 극히 어려웠어요. 어려운 스피커였어요. 까다로운 스피커였어요. 근데 오델로 같은 경우는 구동 난이도가 8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프라 시리즈보다 더 구동이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구형에 비해서 좋은 점이라면은 고중저역대의 밸런스가 쉽게 만들어져요. 그러면서도 후방 우퍼를 이용한 소리의 입체감이라든지 웅장함이라든지 넓은 소리의 스테이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형성이 잘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공간감, 뭐 소리의 스테이징 이런 항목을 넣는다라면은 공간감이 뭐 한 9.5점 이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런 쪽에 있어서 상당히 매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객관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감성적인 느낌입니다만은 뭐 소리의 내추럴함, 소리의 뭐 감성적인 느낌 이런 항목들을 또 따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런 느낌에 있어서는 오델로가 최고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포칼 소프라 2를 기준으로 만든 평가표다 보니까 그런 감성적인 느낌들은 빠진 거예요. 평가표 자체는 다소 밋밋하게 나왔지만은 오델로를 정말 잘 세팅을 해놓고 음질을 들어보시면은요,
이 겉모양이 화려하게 만들어진 금속성의 트위터나 금속성의 진동판을 사용한 그런 스피커들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지극히 원음에 가까우면서도 내추럴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자연스럽다, 내추럴하다 이런 표현들이 하이엔드 스피커 대비로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은 그거야말로 진정한 음악적인 느낌이고 각 악기들을 표현하는, 각 목소리들을 표현하는 딱 맞는 그런 사운드를 재생을 해주는 게 이 베리티 오디오의 모델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스피커에 대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이 평가표라는 것은 그 제품에 좀 더 유리하게 해석할 것인가, 그 제품을 좀 비판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표를 보시면서 다른 오디오 전문가분들이나 오디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 사이에서 아니 평가표를 그렇게 만들면 어떻게 밸런스에 대한 부분은 안 들어갔잖아, 뭐에 대한 부분은 안 들어갔잖아, 뭐에 대한 부분은 안 들어갔잖아,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평가표가 많아지면 한 10가지 이상으로 늘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10가지 이상으로 늘려가지고 훨씬 더 디테일하고 훨씬 더 자세하게 제가 평가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럴수록 초심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불편해지고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가장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편한 방식대로 평가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이 평가표는 저희 플레인지 사이트에도 잘 정리를 해서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시작하게 된 목적이 스피커 간의 차이점만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요. 여기에 어울릴 만한 앰프들, 여기에 추천하고 싶은 앰프들도 평가표를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은 스피커의 평가표와 앰프의 평가표를 비교를 해가면서 그러면 어떤 특성은 더 살아날 것이고 어떤 특성은 더 다운이 될 것이고 이 앰프를 매칭을 했을 때는 구동이 더 잘 돼가지고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이 앰프를 매칭을 했을 때는 좀 소리가 거칠어질 수가 있고 부드러움이 좀 줄어들 수가 있고 구동력은 더 잘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의 영상을 시작을 한 겁니다. 한편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다음 편 영상도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설명이 그다지 쉽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응원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응원을 해주시면 오늘 제가 다루지 않은 브랜드들도 제가 대여를 하든 돈을 주고 구입을 하든 그렇게 해서라도 이런 방식으로 소개를 해드리면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쫙 쌓이면은 장점과 단점을 구분하기가 훨씬 더 쉬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이 컨텐츠가 제가 그러한 의도에서 만든 상당히 심도 있는 엄청난 제품에 대한 테스트, 검증, 비교 과정을 거쳐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컨텐츠 자료임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 응원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앰프 설명과 함께 오늘 소개한 스피커들과의 매칭법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